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서구 미디어들은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부장이 G20 참가차 발리에 도착하자마자 건강 문제로 병원에 실려갔다고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시각에 라브로프 부장은 리조트 숙소에서 쉬어가며 회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서구 미디어들의 거짓 보도에 라브로프 부장은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라면서 푸틴 대통령에 대해서는 10년 동안이나 각종 병을 앓고 있다는 허위 보도를 해왔는데 어련하겠냐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서구 미디어들은 사실을 보도를 해야 하고 정직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병원에 실려갔다는 거짓말에 속아 자기를 걱정해준 러시아 국민들에게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방향을 결정하면 관리들은 모든 면에서 최선을 다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G20는 사상 최악의 난장판이 되고 있습니다. 주최국인 인도네시아가 아주 마음고생이 심합니다. 위도도 대통령 등 인도네시아 수뇌부는 공동성명 발표가 무산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서방 국가들에게 러시아 비판 수위를 낮춰달라는 로비를 벌이고 있다고 미국의 폴리티코가 보도했습니다. 위도도 대통령은 서방에 대해 좀 유연함을 발휘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폴리티코의 이 같은 사정을 털어놓은 3명의 인도네시아 외교관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싼 러시아 비판 수위를 어느 정도 표현하느냐와 관련해 서방 국가의 양보를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외교관들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로비 대상은 미국, 유럽연합, 호주, 캐나다, 일본 등입니다. 모스크바에 대해 좀 덜 거친 수사를 사용해달라고 설득하고 있는 건데 공동 성명의 수위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부장이 양해할 정도로 해달라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가 얼마나 어려운 처지인지 위도도 대통령은 G20에서 공동 성명이 채택되면 개인적인 성공으로 여기겠다고 할 정도입니다. 한 관계자도 위도도 대통령이 역사상 가장 어려운 G20를 주최한다면서 한탄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위도도 대통령은 2014년 크림반도 평합 이후 G8에서 러시아를 내쫓아 다시 G7으로 만든 전철이 G20에서도 반복돼 G19이 되지는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G20의 마지막 개최국이란 불명예를 뒤집었을까 걱정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는 공동성명 문구의 최소는 특정 국가를 거론하지 않은 채 국제법을 준수한다는 정도로 두루뭉술하게 하는 가능성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국제법 준수 정도라면 그동안 G7이 러시아를 직접적으로 비난해왔던 수사보다는 덜 자극적이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G7 외무장관 회담에서 채택한 성명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전쟁을 벌인 모스크바라고 직접 언급하면서 민간인과 민간시설에 대한 공격 등 위기를 고조시켰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러시아가 무책임하게 핵무기 수사를 꺼냈다고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한 서방 외교관은 확대된 G20에서 공동성명은 러시아, 중공, 사우디아라비아가 동의해야 하는 만큼 G7만큼 거칠어서는 안 된다고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는 얼마나 문구를 삭제하느냐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를 제외하고도 G20의 4개 나라, 중공,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브라질은 이 문제와 관련해 서방과는 담을 두고 앉아있는 모양새입니다. 특히 베이징은 어떤 형태의 직접적인 러시아 비판이라도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폴리티코는 보도했습니다. 이번 G20에 참석하는 중공의 시진핑은 어떠한 핵무기 사용 위협에도 반대한다고만 했습니다. 물론 그 핵무기 사용 가능 주체가 러시아라고는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이 정도로 이번 G20는 분위기가 험악합니다. 함부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한다고 말할 타이밍이 아닙니다.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내일 당장 어떻게 될지 가늠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어느 나라가 됐든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까먹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G7이야 모두 반러 스탠스라 그러려니 해도 G20가 무슨 러시아 성토장이냐, 말 조심하라는 게 러시아의 입장입니다. 위도도 대통령의 또 다른 고민은 이틀간 정상회담을 하면서 20개국 지도자의 단체 포토 세션이 없을 가능성입니다. 관례상 G20 정상들은 모두 함께 모여 단체 사진을 찍습니다.
그런데 서방 리더들은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부장과 함께 사진 찍는 것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은 푸틴 대통령을 킬러라고 비난한 바 있습니다. 위도도는 단체 사진을 찍느냐 마느냐를 두고도 참가국의 눈치를 살피고 있습니다. G20가 마치 국민 학생들 싸움처럼 유치찬란하기 그지없습니다. 이에 앞서 영국 인디펜던트는 발리 G20 정상회담에서 단체 사진은 없다는 기사까지 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긴장 때문에 그럴 것이라고 보도했는데 남의 나라에서 열리는 국제행사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예단까지 했습니다. 영국은 아주 고약한 나라입니다. 영국 총리실은 리시 수낙이 다른 서방 동맹국과 함께 러시아를 반대하기 위해 G20를 이용할 것이라고까지 했습니다. 하여튼 우크라이나가 묻으면 뭐든 파토나게 돼 있는 모양입니다. 인도네시아 측은 G20의 원활한 개최를 위해 다른 나라에 로비를 하느랴 아세안 정상회담이 열렸던 캄보디아까지 날아갔습니다. 캄보디아 프놈펜에는 바이든과 유럽연합 이사회 의장 찰스 미셸, 캐나다의 트루도, 호주의 알바니스, 러시아의 라브로프, 중공의 리커창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알바니스는 G20 공동성명에 대해 관계자들이 협상 중이라고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한편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부장은 프놈펜에서 기자들에게 미국과 나토가 동남아시아를 군사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과 나토가 중공과 러시아의 이익을 견제하기 위해 군사적으로 아시아로 확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영국, 호주의 대중공 포위망 어커스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이 중공과 러시아를 한 진영으로 몰아넣고 있어 러시아는 적극적으로 중공 편을 들고 있습니다. 중공은 나토의 유고슬라비아 군사개입 당시 자국 대사관이 나토의 폭격을 받은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를 갈고 있던 터였습니다. 중공은 남진한 해와 관련해 기사가 등장합니다. 인정하기 싫겠지만 러시아와 연합하는 중공은 거칠 게 없습니다. 영내 국가들 가운데 현재 시점에서 중공의 적대적인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베트남이 친미에서 친중으로 말을 갈아타고 있으며 인도네시아도 중공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필리핀도 중공과 영유권 분쟁이 있기는 하지만 경제 면에서는 중공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모두 미국이 지역에서 책임있는 맹주 노릇을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세안 정상회담에서 바이든은 캄보디아를 콜롬비아로 착각해 실소를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바이든은 정상회담을 주재한 콜롬비아 총리에게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여기 캄보디아에 다시 모였다면서 아세안 의장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우리들을 초청해준 콜롬비아 총리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은 텔레그램에 웃겨 죽겠다는 평가를 남겼습니다. 바이든이 말한 콜롬비아가 나라냐, 아니면 워싱턴 DC의 디스트릭트 오브 콜롬비아냐, 스리랑카의 콜롬보냐, 그것도 아니면 형사 콜롬보냐고 조롱했습니다. 바이든은 이에 앞서 러시아군이 헤르손에서 철수한 산을 두고 느닷없이 헤르손과 이라크의 팔루자를 혼동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이러니 해외에서도 일이 잘 될 리가 없습니다. 아태 지역의 쿼드만 해도 일본과 달리 인도의 경우 중공을 겨냥한 군사동맹이 아닌 안보협의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미국과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또 어커스의 경우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호주는 보수당에서 노동당으로 정권 교체가 된 뒤 중공과 다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미국의 군사동맹이라 따라가는 모양새지만 이면을 보면 반드시 그렇지도 않습니다. 타이완 유사시 호주는 동맹국을 돕는다는 게 공식 방침이지만 정보기관의 수장은 타이완 유사시 직접 군사 개입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호주의 정권이 교체된 것도 알고 보면 중공계 인구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른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의 주도에 따라 대중무역 전쟁을 벌였는데 중공이 거부한 호주의 상품들을 미국이나 유럽 동맹국들이 구매해 충격을 완화시켜 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 강제 백신 접종처럼 민주주의의 기본인 신체 자기 결정권까지 짓밟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당시 호주인들 가운데는 강제 접종을 피하기 위해 가족과 함께 사막으로 도망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